네,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은 투자를 결정하실 때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 반갑습니다. 요즘 반도체 주식들 정말 무섭게 오르죠? 연애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다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축포를 터뜨릴 때 제 20년 경험은 오히려 경고등을 켭니다. 오늘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말 정말 투자의 진리 같지 않나요? 피델리티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앤서니 볼튼이 한 말인데요. 시장의 합창, 그러니까 모두가 이건 무조건 간다 하고 외칠 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역발상적인 경고예요. 솔직히 저도 제 투자 인생에서 이런 분위기에 휩쓸렸을 때 가장 큰 손실을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맞아요. 요즘 시장 분위기는 딱 반도체 포모, 즉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공포감, 이 한마디로 요약될 정도죠. 하지만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뜨거움, 과연 건강한 열기일까요? 아니면 혹시 버블의 전조는 아닐까요? 오늘 그 이면을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왜 모두가 좋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지 이야기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세 가지 중요한 글로벌 리스크를 점검할 겁니다. 이어서 한국 시장의 심장이죠. 반도체 섹터에 숨겨진 성장률의 함정이 뭔지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 제 20년 경험을 녹여낸 아주 현실적인 대응 전략까지 알차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 시장은 아주 아름다운 낙관론이라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숨겨진 불협화음, 바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글로벌 리스크 세 가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요. 이 AI 열풍의 근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 이걸 우리가 CapEx라고 부르죠. 이 계획을 발표했어요. CapEx라는 게 뭐냐면 미래에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을 짓거나 최신 기계를 들이는 씨앗 투자 같은 거거든요. 불과 몇 분기 전만 해도 시장은 이 소식에 열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과연 그게 진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작은 균열,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미국 중앙은행 바로 연준의 기조가 잠재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케빈 워시 같은 소위 매파적인 인물이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된다면 시장은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 버냉키 의장이 했던 양적 완화, 그러니까 막 돈을 푸는 정책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의 스타일은 시장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중에 풀린 돈, 즉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는 방식이라서 주식시장에는 아주 강력한 긴축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이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주식의 가치는 그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현재 시점으로 땡겨와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때 할인율이 바로 그 땡겨오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의 100억 원도 현재 가치로는 80억, 70억으로 가치가 쪼그라드는 거죠. 금리나 위협이 커질수록 이 할인율은 올라갑니다. 세 번째 리스크가 바로 이겁니다. 스멀스멀 다시 살아나는 인플레이션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를 한번 보세요. 최근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요. 이건 곧 우리가 방금 배운 할인율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이 똑같이 돈을 잘 벌어도 할인율이 높아져 버리면 주식의 현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시선을 우리 국내 시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섹터에 숨겨진 역설, 바로 성장률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숫자는 분명히 좋은데 어쩌면 시장에 주목하는 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트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올해 1분기 코스피 전체 예상 영업이익의 무려 78%가 단 2개의 반도체 기업에서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시장의 체력이 정말 극소수 기업에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이 두 기업이 혹시라도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표를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반도체 두 기업을 포함하면 코스피의 선행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약 11배로 보여서 꽤 저렴해 보이죠? 그런데 이 두 기업을 싹 빼고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PER이 14배를 훌쩍 넘어가면서 결코 싸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은 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실 이 두 기업이 만든 일종의 착시 현상에 가깝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분석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올 겁니다. 바로 성장과 성장률의 차이인데요. 성장은 이익의 절대적인 크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100억 벌던 회사가 120억 버는 거예요. 근데 성장률은 그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은요, 이익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이익이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는지, 즉 성장률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차트가 그 성장률의 함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반도체 이익 자체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막대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이게 바로 성장률 둔화입니다.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70, 50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과 똑같아요. 여전히 앞으로 가고는 있지만 이 가속도가 꺾이는 순간 시장은 피크아웃, 즉 정점을 지났다고 인식하면서 주가에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숨겨진 리스크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불안한 신호들이 보이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제 20년 경력이 녹아있는 실전 전략입니다. 비가 올지 정확히 예측할 순 없지만 하늘이 흐린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지금은 마냥 맑은 날만 기대하기보다는 튼튼한 우산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 바로 현금 확보입니다. 저는 전체 투자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현금은요, 단순히 투자를 쉬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고요. 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날카롭게 쓸 수 있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시장에서 항상 사용하는 3단계 리스크 관리법입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으로 튼튼한 방어막을 씌고요. 둘째, 실체 없이 그냥 이야기만으로 급등한 종목들은 과감하게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테마주가 아니라 진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챔피언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챔피언 기업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런 섹터들에 주목합니다. 우리 내수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진짜 실력으로 경쟁하는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일부 초격차 기술을 가진 반도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견고한 실적이라는 아주 든든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시장의 폭락을 예언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모두가 맑은 날씨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늘에 구름이 끼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는 투자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의 이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고 시장이 냉정을 되찾았을 때 과연 내 포트폴리오를 굳건하게 지탱해줄 진짜 가치는 무엇일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